2025년 새해 벽두부터 미국에는 대재앙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인데요. 화재로 인한 직접 피해만 해도 건물 2만여 채가 파손되었고 한화약 24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가져온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앙은 단지 화재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재로 혼란한 틈을 타 총기를 휴대한 강도들이 출몰했고 무분별한 약탈이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런 대재앙을 몸소 겪은 미국의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살아온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기막힌 사연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존 밀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가족과 함께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45세로 아내와 두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첫째 아들은 대학생으로 한국에서 유학 중이며 둘째는 아직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미국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제 직업은 기계 엔지니어로 로스앤젤레스의 한 중견 기업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현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좋은 동네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생활 환경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율이 높아지고 의료비 부담이 커지며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겹쳐갔습니다. 저희 가족은 점점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것은 LA 산불이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의 외곽 지역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겨울이 되면 걱정해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형 산불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형 산불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저희 가족이 살던 지역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를 비롯한 여러 지역이 불길에 휩싸였고 수천 채의 건물이 전소되었습니다. 산불이 번지기 시작하자마자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집안의 중요한 물건 몇 개만 챙긴 채 우리는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집을 떠나는 순간 이미 하늘은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고 도로 위는 대피하는 차량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번졌고 대피소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 공포 속에서 온전히 빠져나올 수 있을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산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고 도시 곳곳에서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상황 속에서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런 재난 속에서도 약탈과 강도 같은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피한 집을 노리고 강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상점들이 불길에 휩싸이자 일부 사람들이 이를 틈타 약탈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피해를 본 시민들은 생명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잃어야 했습니다. 산불이 남긴 폐허 속에서 범죄 피해까지 입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고 저는 이 광경을 보며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 범죄까지 만연한 사회라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불 피해 이후 피해 복구와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보험 시스템은 보상 절차가 너무나도 복잡했고 많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희 가족도 보험사와의 복잡한 절차 속에서 계속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려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는 발생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회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사람들이 오갈 곳 없이 떠돌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가족이 깨달은 것은 미국에서는 재난이 발생해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대응 속도와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우리를 더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피소에서 몇 주간 머물러야 했고 거기서 만난 수많은 피해자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치안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지역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었지만 점점 더 총기 사고가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심지어 학교에서도 총격 사건
대비훈련이 일상처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도 총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숨는 연습을 해야 하는 환경이 너무나도 비정상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희가 가던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저는 쇼핑을 하러 나가려다 우연히 일정이 바뀌어 가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사망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조차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총기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그 피해자가 나나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총기 규제가 거의 없는 미국에서는 누구든지 쉽게 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범죄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대응 속도도 빠르지 않았고 신고를 한다고 해서 범죄가 사전에 방지되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가족을 지키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도 불안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응급실을 방문하는 일조차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은 가족 중 한 명이 갑자기 몸이 아파 응급실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 몇 시간 동안 치료를 받은 뒤 청구된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보험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구급차를 부르는 것조차 수백만 원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미국에서는 병원을 가는 것이 하나의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자연재해, 총기 사고, 의료비 부담, 이런 요소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저와 가족은 점점 더 미국에서의 삶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미국을 떠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한 계기는 유학 중이던 아들의 권유 덕분이었습니다. 아들은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한국 생활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한지 종종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 정도였지만 미국에서의 불안한 삶이 점점 더 커지면서 아들의 조언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미국과 비교해 한국의 치안과 사회적 안정성이 얼마나 다른지 설명하며 부모님도 직접 경험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희 가족은 일단 한국을 방문해보고 실제로 생활하면서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과연 정말 그런지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총기 소지가 불가능하며 총기 사고가 거의 없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범죄율이 미국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실도 저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시스템도 미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응급실 비용이 저렴하고 구급차를 부르는 것도 부담이 없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재난 대응 시스템도 체계적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단순히 여행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정착하기에도 훨씬 안전한 나라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가족은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희 가족은 미국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체감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각, 호텔 주변을 산책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 없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혼자 걸어 다니는 여성들이나 밤늦게까지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늦은 밤, 사람이 많은 지역이 아니라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가방을 허술하게 들고 다니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언제든지 강도나 소매치기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손에 들고 길을 걸어 다니고 심지어 가게 앞에 물건을 두고 있어도 도난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한국을 돌아다니며 직접 체험한 점들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중교통에서도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하는 경우가 흔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지하철역에서 가방을 두고 내렸을 때 직원이 CCTV를 확인해 주었고 몇 시간 후에도 가방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경찰의 대응 속도와 적극성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신고를 하면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며 실제로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범죄 신고를 해도 경찰이 오기까지 한참이 걸리고 출동을 해도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의 CCTV 보급률도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거의 모든 골목길과 주요 도로에 CCTV가 있어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뉴스에서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전반적으로 매우 안전한 나라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며칠 머물면서 또 다른 인상적인 점은 실제 시민들의 태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누군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위협을 느끼면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군가 위급한 상황에 놓이면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길에서 넘어지거나 분실물을 놓고 간 사람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도와주는 장면이 흔했습니다. 심지어 대형 마트에서 카트를 밀다가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린 적이 있었는데 근처에 있던 젊은 청년이 바로 다가와 도와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사회라는 점에서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미국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에도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고 분실물을 찾아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며 경찰의 대응도 빠르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뉴스에서 미국과 한국의 범죄율을 비교하는 자료를 찾아보았을 때도 이러한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FBI 범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강력 범죄 발생률은 한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치안이 철저히 관리되는 나라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었으며 실제로 생활하면서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몇 주간의 체류 동안 우리는 더 이상 미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고 늘 경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그런 불안감을 거의 느끼지 않고도 편안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생기면서 우리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의 장기적인 정착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며 미국과는 전혀 다른 이 안정된 환경에서의 삶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미국에서의 삶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여러 장점들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안전한 환경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치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부터 소지품을 꼭 지켜야 했고 밤에는 사람이 없는 골목길을 피해야 했으며 심지어 주차장에서도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긴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걱정이 거의 필요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저희 가족은 미국과의 차이점을 더욱 확실하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의 대응 방식과 재난 대비 시스템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의 정착을 결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순간도 바로 이러한 차이를 직접 경험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한강을 따라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분위기도 평온하여 기분 좋게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어지러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주변 시민들이 상황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다가와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손수건을 내어주셨고 또 다른 분은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불러주셨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고 의료진은 어머니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저희 가족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같았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우선 구급차를 부르는 것부터 고민해야 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구급차를 부르는 순간 몇백만 원 이상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거나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금액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응급실을 방문하더라도 치료를 받기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응급 구조 시스템이 매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는 속도부터 병원에서의 응급치료 과정까지 모든 것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응급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위급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 부담 없이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재난 대비 시스템도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살던 시절 저희 가족은 캘리포니아에서 대형 산불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뉴스에서 산불 경보가 나오기는 했지만 대피 안내가 늦었고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피해를 입고도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웠고 보험사에서도 보상을 미루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태풍이 오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재난 문자 서비스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태풍이 접근하면 사전 대비 지침이 방송되고 정부 차원에서 대피소 운영과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합니다. 심지어 한밤중에도 긴급 재난 문자로 시민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전달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나 지진이 발생해도 정부의 대응이 느리고 체계적인 대책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성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대부분의 건물에 내진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지역에 따라 건축 기준이 다르고 특히 오래된 건물들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차이를 직접 경험하면서 저희 가족은 한국이 단순히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철저히 갖춰진 나라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며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의 정착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정부와 사회 시스템이 개인을 보호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치안이 좋은 나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희 가족은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더 많은 안도감을 느끼며 안전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고 어느 날 저희 가족은 서울 시내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장을 거닐며 다양한 음식을 맛보던 중 지갑을 두고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황한 저희는 급히 시장 상인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놀랍게도 상인은 지갑이 어디 있는지 찾아주려 노력했습니다. 몇 분 후 시장 입구의 한 가게에서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은 그대로 있었고 안에 돈과 카드 역시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한국 사회가 단순히 범죄율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정직성이 높은 나라라는 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대중교통의 편리함과 효율성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없이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고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필수적으로 차량을 소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버스와 지하철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동이 편리했습니다. 특히 지하철은 깨끗하고 안전했으며 밤늦게까지 운영되어 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야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었고 택시 비용이 부담스러워 밤에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계속될수록 저희 가족은 미국에서 겪었던 불안과 불편을 점점 잊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친절했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마다 상인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가격을 깎아주기도 하며 좋은 품질의 상품을 추천해 주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정을 느끼기 어려웠기에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의 삶이 더욱 안정적이고 미래를 계획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며 재난 대비 시스템이 철저하고 치안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저희 가족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더 이상 범죄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았고 의료비 걱정 없이 생활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의 정착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방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야말로 가족이 함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고향이 되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안심할 수 있고 응급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체가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에서의 삶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한 것은
저희 가족이 내린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밤 10시 이후에 길을 걷는다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밤거리가 더욱 위험했고 도보 이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한밤중에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걷고 편의점에서 쇼핑을 하거나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늦은 시간에도 마음 놓고 산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늦은 밤 여성 혼자 거리를 걷는다는 것은 위험한 행동으로 여겨졌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몇 달간 생활하면서 우리는 여성 혼자 늦은 밤까지 자유롭게 이동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결정한 후 저희 가족은 점차 이곳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편리한 시스템과 따뜻한 공동체 분위기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기 체류로 시작했던 생활이 이제는 장기 거주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을 즐기게 되셨고 상인들과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조금씩 익히기 시작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형 마트에서 기계적으로 쇼핑을 했다면 한국에서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묻는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따뜻한 정을 느끼면서 어머니께서는 한국 생활이 더욱 만족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등산을 새로운 취미로 삼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도시에서도 쉽게 산을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등산을 하면서 만난 한국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산행 문화가 공동체적이고 정이 많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생활이 익숙했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직장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팀워크를 강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미국과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안정적인 직장 환경과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의 미래를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 덕분에 의료비 걱정 없이 병원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점도 생활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계속될수록 저희 가족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한국에서 정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느꼈던 불안과 걱정을 이곳에서는 거의 느끼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고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정부의 대응이 빠르고 체계적이라는 점에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한국에서의 삶이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안한 미국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한국에서 살아보니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이곳이 진정한 새로운 고향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안정감을 찾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한국의 문화 속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며 이곳에서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은 저희 가족이 내린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경찰을 부르는 것은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신고를 해도 경찰이 제때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사건이 발생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경찰의 대응이 신속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살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을 몇 차례 목격했는데 대응 속도와 적극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경찰이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경찰 순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단순히 범죄 발생 후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한국에서는 예방 차원의 경찰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는 분실물을 되찾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갑이나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 카페, 심지어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조차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 가족 중 한 명이 지하철에서 가방을 두고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영무실에 문의해보니 가방은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CCTV를 확인해 주었고 가방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치안, 응급 대응, 의료 서비스,
자연재해 대비 등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한국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비교를 통해 우리는 미국에서의 삶보다 한국에서의 삶이 훨씬 안전하고 안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민을 결심한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더 나은 곳을 찾는다는 차원을 넘어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는 점이 잘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한국을 경험하고 이처럼 긍정적인 변화를 겪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인이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이민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을 잘 들어보았는데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고 서로 도우려는 마음이 큰 따뜻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외국인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